임장생활기록부 서울 여의도에 왔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여의도 금융지구 쪽 쭉 보고 이제 주거지역 쪽으로 왔어요. 여기 바로 제 옆에 63빌딩 보이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쭉 볼 텐데, 왜 왔냐면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에 이어서 아파트 중심 지구단위 계획도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의도의 오래된 아파트들을 최대 용적률 800% 높이 200m까지 높이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6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싹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여의도 아파트 오래됐고 해서 또 어떻게 또 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쭉 오늘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빌딩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제 시범 아파트에 왔는데, 여기 되게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1971년생, 지금 우리 나이로 53살, 엄청 오래됐어요. 1,500여 가구 정도 되고, 요게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2,500여 가구로 재탄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재건축 진행 속도가 이제 작년 12월에 신통계획안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되는 단계이고, 여기가 위치가 한강공원 바로 건너편이고, 그래서 이게 재건축이 되면 이제 한강 뷰를 쫙 보게 되는 거죠. 보면 이렇게 주변에 뭐 초중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원효대교 바로 건널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기는 되게 쾌적하고 좋은 곳입니다. 근데 관리도 또 깨끗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낡고 좀 노후하긴 했지만 안에는 또 옛날에 되게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게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요, 사시기에는. 여기는 이미 여의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서 굉장히 호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내놓은 기획의 요지가 뭐냐면, 종상향을 해서 여의도의 이 아파트들을 쫙 스카이라인을 맞춰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9개의 특별 구역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부 체납 이 정도에 따라서 종상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상향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높이, 우리도 높이가 중요한데, 와, 여기 한강이 보이는 60층이라면 땅 가치도 이제 그만큼 올라가고 사업성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즉 이제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이제 재건축할 때 동력도 생기고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35층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60층까지 가게 되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사업성도 굉장히 올라가겠죠. 근데 또 뒤집어 보면 단점도 살짝 있긴 합니다. 공사 기간도 조금 길어질 수가 있겠고, 비용도 좀 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워낙 괜찮을 거기 때문에 감안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기대의 심리가 호가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 4개월 만에 2억 6천만 원 이상이 또 올라서 거래가 됐다고 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부동산에 쭉 전화 돌려보니까 이미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놨다가 싹 걷어들였대요. 그래서 아마 더 호가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요즘 호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어요, 호가가? 그동안 이상 뭐 안 판다고 걷어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못 봤는데 때가 대체가 아예 없죠. 아가 뭐 의미가 없죠. 다른 사람이 뭐 그냥 뭐 서울에서 했다고 몰라도 하도 뭐 서울시에서 뭐 발표를 해요. 저희가 이제 시범을 보고 쭉 걸어오면서 삼익도 보고 은하도 봤는데 작아요, 단지가. 쟤네는 아마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래서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 것은 한양 아파트. 여기가 500여 가구 정도 되는 단지고, 그 다음에 1975년생이에요. 49살 된 거죠. 여기가 작은 평수보다는 중대형 평수가 많은데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요즘 재건축하면 뭐 국평이니 해서 이제 중형 평수, 소형 평수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마 중대형 이상 평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가 거듭나면서 거기에 또 중대형 평수 신축이다,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이제 정비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여의도 이제 아파트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학원가가 없다, 그건데, 여기 길 하나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홍우빌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홍우 상가는 그 여의도 학원 밀집가예요. 학원만 한 거의 보습학원만 30여 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가깝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양 아파트는 저희가 정비업계 쪽 취재를 해보니까 여의도 아파트 단지 중에서
재건축을 제일 빨리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지난 1월에 신통기획안 접수를 해서 확정이 됐고, 여기가 재건축이 제일 빨리 될 거라고 저희가 보는 이유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단지 규모가 되게 딱 적당해요. 500여 가구.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되게 추진력을 받기에 딱 좋은 규모고, 두 번째가 소형 평수가 없고 중대형 위주이기 때문에 희소성도 굉장히 있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상가가 별도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음마 보고 왔듯이 재건축 발목을 잡는 게 상가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고, 네 번째가 여기는 통합 재건축이 아니라 단일 재건축이에요. 그것도 그만큼 동력이 된다는 얘기고, 5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조망권, 한강 조망권. 시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동에 조망권이 몰려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이제 골고루. 그래서 그런 갈등 관계나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낮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한양이 여의도 11개 단지 중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 또 조합의 일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2030년 입주 목표 해가지고 지금 가열차게 달리고 있다고 해요. 동여의도 딱 중앙이에요, 위치도. 그래서 사실 한강변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저 금융과 접근성도 괜찮고 초중고 학교도 가깝고 학원가도 가깝고, 그래서 오히려 또 가치가 또 빛나지 않을까 한양,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가는 여기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시범보다는 살짝 낮지만 최근에 2, 3억씩 오른 데가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3부로 가볼까요? 저희가 이제 쭉 한양 아파트 보고 길 건너서 3부 아파트 왔어요. 여기가 한양 아파트랑 동갑, 1975년생, 49살이고 여기는 8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통기획, 정비계획안을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 여기도 굉장히 재건축 추진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여기도 넓은 평수가 있는 편이고, 이제 중간에 탑상형, 몇 개 동에 이제 탑상형 구조가 있어요. 굉장히 트렌디하게 그 당시 치고는 한 거죠. 여기가 지하철역이 굉장히 가깝고 초, 중, 고도 가까이 있고 위치도 괜찮고, 네, 꽤 괜찮은 단지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도 만족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의도고가 저쪽에 있어서 아마 재건축이 되면 시원하게 아마 뷰가 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최근에 27평이 정고점을 뛰어넘어서 위치도 괜찮고 조망도 일부 괜찮은 동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호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3부도 보고 모카도 보고 했는데, 저기 바로 뒤에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 요즘 가장 또 핫한 아파트인데, 저희가 옛날 MBC 부지예요. MBC가 사실 여의도에 있다가 이제 이사 갔잖아요, 상암으로. 저기가 조금 독특하게 임대 후 분양 이런 방식으로 하기도 했고, 되게 멋있잖아요. 궁금하시죠? 근데 요거는 우리 형진 기자가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 너무 오늘 힘들었어. 이제 퇴근합시다, 우리는. 예. 저희가 오늘 가장 핫한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 쭉 보고 왔습니다. 전임 시장 때는 여의도 재건축 한 발짝도 진행이 안 됐는데 최근에 아주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땅의 가치도 올라갔고 사업성도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여기 한강이 바로 눈앞에, 여의도 이제 재건축이 된다면 정말 명실상부한, 누가 뭐래도 독보적인 가치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임장생기부 오늘의 성적표 공개하겠습니다.